속식과 과식을 부추기는 먹방 과잉 시대에 전통식, 채식, 건강식. 오늘의 기후가 준비한 건강한 먹방 시간입니다. 편안하고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기후 미식회. 오늘은 백남정 선생님 나오시는 날이에요. 기후 미식회 퀴즈가 있죠. 쌀 퀴즈. 선생님이 말씀해 주실 주제와 관련된 문제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 나갑니다. 퀴즈. 술 이름 맞히기예요. 오늘. 포도의 즙을 발효시켜 만든 과실주로 빛깔에 따라서 레드, 로제, 화이트로 분류되는데요. 이 술의 생산지는 프랑스 보르도, 이탈리아 토스카나, 스페인 리오하, 칠레 마이포가 유명한데요. 유럽에서는 이 술을 따뜻하게 데워서 감기 치료제로도 마신다고 해요. 이 술은 어떤 술일까요? 1번 와인, 2번 막걸리. 한 번 더 문제 드리겠습니다. 포도의 즙을 발효시켜서 만든 과실주예요. 빛깔에 따라서 레드, 로제, 화이트로 분류하는데요. 이 술 생산지는 프랑스 보르도, 이탈리아 토스카나, 스페인 리오하, 칠레 마이포가 유명합니다. 유럽에서는 이 술에 몇 가지 과실이나 그런 걸 넣어가지고 따뜻하게 데워서 감기 치료제로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꿀도 넣고. 이 술은 어떤 술일까요? 유럽에서 옛날부터 마셨대요. 1번 와인, 2번 막걸리. 오늘은 제가 힌트를 안 드리겠습니다. 유럽에서 옛날부터 마셨던 술 1번 와인, 2번 막걸리.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는 샵 0999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맞히신 한 분께 연천군에서 연천쌀 10kg 보내드립니다. 재방송 들으실 때는 문자 안 주셔도 되고요. 생방송 때만 보내주세요. 퀴즈 정답은 2부 시작할 때 소개하니까요. 1부 진행하는 거 들으시면서 나 뭔지 알겠어 하면 계속 보내주셔도 됩니다. 1번 와인, 2번 막걸리. 자, 그럼 오늘 기후미식회 초대 손님 모셔볼까요? 우리 기후미식회의 백과사전, 슬기로운 식생활의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백남정 식생활교육 인천네트워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잘 지내셨죠? 선생님 더위에 지치신 모습이신가요? 아니면 잘 버티고 있습니다. 네, 오시느라 많이 덥고 힘드셨죠? 네, 오늘 덥네요. 정말 덥죠, 오늘. 선생님 이렇게 그냥 더운 게 아니고 너무너무 습도도 불쾌하게 높잖아요. 이런 무더위를 선생님 극복하시는 선생님만의 방법이 있으시다면 혹시? 앞에서 최숙자님 얘기하셨는데 그냥 저도 버티고 있습니다. 스마일 하면서. 네. 네. 이렇게 더울 때 혹시 입맛이 없는 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게 있다면, 아니면 선생님은 여름에 입맛이 없을 땐 무엇을 드시는지 혹시 힌트를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그냥 오이지에 오이지. 네. 들기름 넣어서, 들기름 고추장 넣어서 비벼 먹는 거. 그다음에 이제 요즘은 그냥 있는 거 네. 제가 텃밭 장마 오기 전에 수확을 잔뜩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당근 가지고 요즘에 남는 채소들로 카레 자주 해먹고 있습니다. 맞아요. 남는 채소로 해먹기에 제일 편한 게 또 카레죠. 네네. 맞아요. 그리고 특별하게는 올해는 깻잎을 많이 땄어요. 네. 그래서 깻잎으로 깻잎 페스토 해가지고 빵에도 발라먹고 스파게티도 해먹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진짜 맛있겠다. 깻잎 페스토. 오늘은 선생님과 여름의 대표적인 과일이라고 할 포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 근데 외갓집에서 포도 농사를 지으셨다고 지난번에 네, 맞아요. 그래서 포도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입니다. 포도에 얽힌 어떤 특별한 추억이 있다면 역시 외갓집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 제가 도시에 살았는데 여름방학이 되면은 이제 여름이 지금이 또 포도 나올 철이잖아요. 네네. 방학이 딱 시작되면 이제 엄마랑 그다음에 저희 네 자매가 같이 외갓댁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겨울방학을 계속 나는 거죠. 엄마는 일을 하시고 우리는 원두막에서
포도 따먹고 놀면서 여름 지냈어요. 내내. 네. 아, 그럼 외할머니는 계시다가 여름방학이 되면은 손녀가, 외손녀가 4명이 딱 나타나는 거네요. 그때. 그렇죠. 근데 그때는 아주 어려서 일손을 도와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네. 아마 별로 반갑지는 않으셨을 것 같기도 해요. 갑자기 식구가 네, 맞습니다. 밥상을 차릴 때 막 챙겨줘야 되는 사람들이 갑자기 확 늘어난 건가요? 그쵸. 아, 그때 그러면은 포도밭 원두막에서 여름 방학을 나셨던 건데요. 그때 포도에 대해서 혹시 뭐 그때 포도는 어땠는데 지금은 어떤지 포도에 대한 기억이 있으시다면. 엄청 많죠. 그러니까 이제 상품성이 좋은 것들은 네. 이제 판매하러 빼놓기 때문에 우리는 늘 포도송이에 한 송이에 포도 알이 한 5-6개 붙어 있는 그런 것들을 따 먹었는데요. 네. 지금도 생각나는데 그 송이 알 하나가 얼마나 큰지 그 왕방울만한 알을 따가지고 껍질을 손으로 싹 벗기면 잘 벗겨져요. 그러니까 큰 것들은. 그래서 그렇게 먹어보기도 하고 또는 이제 다 입속에 오물오물 넣어가지고 씹으면은 지금은 그런 맛을 느낄 수 있는 포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거기가 이제 경기도 시흥이라서 요즘은 네.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거든요. 시흥이시구나. 네. 외가댁이요. 멀지 않죠. 네. 그래서 지금은 다 아파트라 이제 포도밭을 정리하시면서 그 포도를 먹지 못해서 제가 한동안은 포도를 안 먹었습니다. 그렇게 맛있는 포도를 먹을 수가 없고 시중 포도는 너무 달지도 않고 신맛만 강해가지고 못 먹겠더라고요. 예전에 그 포도를 그러면 이렇게 씻어서 다 껍질째 통째로 드실 때는 씻어서 드셨나요? 아니요. 밭에서 그냥 먹었죠. 그 제가 그때는 얼마 농약도 전에 많이 안 쳐서 쳤을 때라서. 제가 얼마 전에 친구가 이렇게 딸기를 사가지고 아이 먹자고 야, 씻지도 않고 그냥 먹니? 야 딸기 밭에 가면 그냥 따먹는데 이거 안 씻는 거나 씻는 거나 해서 막 먹는 거예요. 네. 낯설었는데 그때는 그러면 포도밭에서 포도를 따서 그대로 그냥 껍질째 네, 통째로 껍질째 드셨다는 먹었죠. 거죠. 그 맛은 잊을 수가 없어요. 사실 와인을 만들 때도 씨나 껍질 다 넣어서 통째로 만들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씨가 있을 때 선생님 그냥 껍질째 다 드신다고 했으니까 씨도 뱉지 않고 그냥 다 드셨던 건가요? 네, 꼭꼭 맞아요. 씹어서? 저는 사실 어릴 때 포도를 먹을 때 늘 갈등했던 게 씨를 어떻게 빼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를 먹으면서 씨를 빼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복잡하게 네. 지저분하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습관은 그냥 삼켜버려요. 그냥 씹지도 않고 그냥 삼켜버렸는데 그 포도를 먹을 때 만약 씨까지 먹는 게 더 좋다고 하면은 요즘은 씨 없는 포도도 많이 나오는데 어떠세요, 선생님?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잘 모르니까 포도밭에서 그냥 다 먹었는데 그때도 보면은 그 색깔도 굉장히 예쁘잖아요. 포도 껍질이. 맞아요. 그 색깔과 그 맛이 껍질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포도는 아주 좋은 걸 사서 그냥 껍질째 아직도 꼭꼭 씹어 먹거든요. 나중에 이제 알 삼키고 껍질을 꼭꼭 씹으면 그 껍질에서 나오는 아주 독특하고 단맛들이 있어요. 이게 영양적으로 보면 무기질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 그 모든 것들은 통째로 먹는 게 좋은데 특히 포도 같은 경우는 껍질에 영양소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는 이제 덥고 지치기 쉬우니까 수분과 당분 보충이 필요한데 그거를 잘 보충할 수 있는 게 포도고요. 포도에는 또 이렇게 당분만 있는 게 아니라 비타민 A, B, C, D 그래서 비타민은 신진대사를 도와주잖아요. 네. 그 다음에 거기에 다양한 무기질류들이 있어서 우유가 이제 단백질의 완전 식품이라면 저는 포도는 과일의 완전 식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는 과일의 완전 식품이다. 네, 그리고 이제 특별히 껍질에는 항산화 물질들이 좀 많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또 씨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항산화 물질들을 많이 먹으면
피부가 노화되는 것들, 피부나 세포가 노화되는 것들을 좀 막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젊음의 음료라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와인을요. 네. 그 선생님 그래서 과일을 먹을 때 사실은 씨앗이 영양이 응축돼 있고 네. 껍질에도 영양이 응축돼 있다 얘기들을 하는데 씨 없는 포도들이 사실 계량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저희가 더 선호하기도 하고. 네. 그건 이제 품종이 다르니까 상관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협 똑같은 샤인머스킷 뭐 이런 것들이 요즘 씨가 없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도 생협에서 나오는 것들은 씨가 있어요. 아, 샤인머스켓인데? 네네. 오. 씨를 없애기 위해서 거기에 특수한 물질들을 넣는다고 네. 해요. 농약처럼.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는 이제 유전자를 변형시키거나 또는 뭐 교배를 해가지고 육종을 해가지고 변형시키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우리의 입맛을 위해서 모든 그것도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흔히 먹는 보라색 포도가 지금 제철인 포도가 캠벨이잖아요. 네. 캠벨 품종인데 그런 것들 다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단맛 나고 그다음에 거기에 씨까지 불편하다고 없애버리는 그 샤인머스켓으로 지금 점점 통일되고 있는 거 아닌가? 샤인머스켓은 점점 양이 많아지고 있고요. 캠벨은 찾아보기가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가격 차가 나는데도 네, 여러분 기후미식회 오늘 백남정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포도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샵 0999로 문자 보내주세요. 2부에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포도주하고 와인은 서로 다른 건가요? 같은 건가요? 뭐 비슷한 부분도 있고 좀 다른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 와인을 한국말로 부르는 게 포도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네네. 담그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아. 그래서 그 포함되는 내용들이 좀 다른 거죠. 아. 그러니까 저희 외가에서 이제 포도 농사를 지으면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터진 것들도 있고 그런 알들을 다 모아다가 저도 기억이 나는데 큰 통에다가 이제 씻어가지고 담아가지고 손으로 조물조물 껍질을 다 터트리면 그 위에다가 이제 설탕을 붓고 그냥 재워 놓더라고요. 그게 이제 나중에 포도주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저도 요즘에 저희는 이제 상자째 사 먹거든요. 네. 또 한 상자를 사면은 안 좋은 것들이 조금씩 나오면 그거를 그렇게 터트려서 설탕에다 좀 담가놔요. 그래서 그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포도주 맛은 아니지만 음식에 포도주 넣어야 될 때 넣으면은 꽤 괜찮은 그런 식재료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음식 쓰레기도 좀 줄이고 이제 포도주도 좀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포도주라고 하긴 하죠.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포도에다가 소주를 부어서 포도주라고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포도에다 소주 부은 거를 와인이라고 얘기하진 않죠. 아, 그렇네요. 네네. 와인 같은 경우는 발효를 거치고 또 우리가 보통 와인이라고 부르는 거는 이제 포도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과일로 만든 숙성시킨 술들을 그냥 다 와인이라고 불러요. 과일 발효주를 네, 전부 맞습니다. 다. 근데 이제 대부분 포도기 때문에 그냥 포도로 만든 것이 와인이구나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에서 포도주 담근다 할 때 포도에다 소주를 부어서 담기도 하고 네. 말씀하신 대로 조물조물한 다음에 그래서 설탕 재워서 설탕을 놨다가 네네. 나중에 그게 알코올로 발효되면 포도주라고 하는데 와인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숙성 기간도 길고, 네. 그다음에 뭐 다른 첨가물들을 넣지 않고 그것 그대로를 발효를 시키죠. 소주나 설탕 같은 거 안 넣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르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 이제 알겠네요. 우리나라에서 포도로 술을 만들고 와인이라고 상표를 붙이면 제가 저 이 차이를 몰라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 포도주라고 하지 왜 이걸 또 무슨 뭐 강원 와인 뭐 이런 맞아요. 식으로 네. 이걸 사과 와인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와인이라고 붙이지 하는데 재료가 달랐네요. 만드는 방법도 다르고. 그러면 아까 선생님 그 씨 없는 포도 얘기해 네. 주셨는데 지금 밀라노의 38광땡님 네. 그 이탈리아 사람들을 껍질 당연히 같이 먹는다고 생각한다는데 제가 볼 땐
이탈리아 포도는 껍질이 얇아요. 그 서양 유럽이나 이 사람들이 먹는 껍질을 보면. 네네. 근데 우리나라 캠벨 포도는 껍질이 두껍잖아요. 그래서 저도 예를 들어 샤인머스켓 이런 거 먹을 때 저희가 껍질 안 벗기고 얇으니까 통째로 먹는데 캠벨은 껍질이 두꺼우니까 벗기면 또 잘 벗겨지고 벗겨서 먹게 되거든요. 이게 캠벨 같은 경우 껍질째 먹는다고 하면은 왠지 이 껍질에 뭔가 농약도 있을 것만 같고 근데 만약에 껍질째 먹겠다 하고 도전을 한다면 어떻게 씻어서 먹는 게 좋을까요? 일단 농약 우리 하얀 뭔가가 묻어 있으면 네, 농약인지 아닌지 네. 먼저 구분해야 되죠. 근데 보통 이제 하얗게 묻어 있는 그 블룸이라고 하는 것들은 점점이 있어요. 근데 농약 같은 경우는 약간 흐르는 그 흘렀던 흔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흘렀던 흔적이 있다 그러면 농약을 좀 씻어야 되는데 그냥 송이째 씻기에는 안쪽까지 안 씻기가 씻어지죠. 어려우니까 저는 이제 줄기를 가위로 잘라서 아예 그냥 한 10송이 정도 작은 송이로 좀 떼어냅니다. 그래서 걔를 살짝 물에 담갔다가 이제 흐르는 물에 그냥 가볍게 씻어내는 정도로 먹고 있습니다. 아, 그 정도 해도 된다. 그러니까 뭐 또 우리가 뭐 식초물에 담궈놨다가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네, 그렇게 저는 이제 그렇게 과하게까지는 안 하고 또 식초물 담그면 아무래도 그 신맛이 들어가기도 하고 저는 포도 그 맛 자체를 즐기고 싶어서 아하. 그렇긴 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 또 포도가 아까 그 최숙자님 남편분은 지금부터 가을까지 하루에 한 송이씩 드신다고 하니 얼마나 몸에 좋겠어요, 그게. 근데 이걸 하루에 많이 먹으면 안 되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당이 높아서. 네, 맞습니다. 뭐 어떻게 먹는 게 적당할까요?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성인 정도면은 20알에서 40알 정도. 그래서 한 송이가 제일 적당하긴 해요. 적당한 크기로.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 한 번에 먹기보다는 네. 좀 두 개로 나눠서 한 20알 정도씩 두 번에 나눠서 먹는 게 좋고요. 저희 집도 포도를 다 좋아해서 포도를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보통 여름에 한 몇 상자 드세요, 선생님? 여름에 일주일에 한 상자 정도씩. 네. 몇 분이? 세 분이? 저희 두 사람이요? 저희 식구가 많습니다. 아, 5명. 5명이. 5명이어도 음. 일주일에 한 상자면은 많이 드시는 거네요, 진짜. 네, 상자가 좀 점점 적어지고 있어서 아쉽죠. 아, 그건 맞아요, 선생님. 진짜 요새 단위가 뭔가 좀 작아지고 있어요. 과일 파는 데 그러니까 가보면. 좀 아쉽습니다. 가격이 자꾸 오르니까. 네, 처진 달팽이의 노래 말하는 대로 듣고 선생님과 포도 이야기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 포도로 지금 와인이냐 포도주냐 얘기를 했는데요. 잼도 많이 만들잖아요. 포도잼. 선생님은 혹시 포도잼에 특별한 레시피가 있으실까요? 포도 농사 짓던 포도 과수원 외손녀로서. 잼까지는 안 만듭니다. 예전에는 요즘은 이제 워낙 네. 다양하게 하니까 뭐 그 포도즙도 내고 근데 보통 잼보다는 포도는 즙을 많이 하고요. 네. 손이 많이 안 가는 방향으로 하죠. 그래서 굳이 포도잼을 만든다면 저는 그냥 레몬 같은 거 네. 이제 국산 레몬이 초겨울쯤 나오거든요. 그러면 국산 레몬 좀 쟁여놨다가 잼 만들 때 많이 넣기도 해요. 아, 국산 레몬을 레몬을 네네. 놔뒀다가 잼을 만들 때 넣는다. 포도잼 만들 때. 네, 포도잼 만들 때. 진짜 잼은 근데 집에서 만들려면 팔도 아프고 정말. 근데 이거를 저희 예전에 나왔던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과일을 밥통에 넣어갖고 설탕하고 과일을 1대1로 해서 밥통을 전자밥솥에 돌리면은 잼이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네. 아직 안 해봤는데 포도잼을 한번 그렇게 해볼까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포도로 우리가 말씀하신 술, 포도주, 와인, 또 음료, 잼, 식초도 있는 것 같고 요즘 보면. 근데 포도를 활용해서 또 소개하고 싶으신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포도는 그냥 우리나라 포도는 캠벨 포도는 그냥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아, 잘 씻어서 껍질째 네, 맞아요. 꼭꼭. 그리고 그게 이제 포도주에 적당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냥 저도 포도주를 담그긴 하지만 음용이 아니고 그냥
음식할 때 넣는 용으로 만들잖아요. 우리가 보통 좋은 와인들은 네. 포도 자체를 아주 좋은 거를 골라서 맞아요. 그거를 일일이 다 선별해가지고 최상의 품질을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먹는 거를 더 먹는데 더 적합한 포도기 때문에 그리고 당분이 아주 높지 않아서요. 그 외국처럼 많이 높지 않아서 와인을 만들어도 사실 그리 맛있지 않습니다. 캠벨 포도는. 네네. 근데 이제 다양한 맛이 나긴 하겠죠. 거기에 다양한 무기질이나 비타민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재료가 많은 영양소들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음식을 만들었을 때도 그 안에서 다양한 그 조화들이 일어나면서 맛이 되게 다양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와인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제 오크통에 숙성을 시키니까 좋은 오크의 향과 여러 가지 향들이 그 안에 들어있죠. 근데 저가 와인 중에서는 그런 좋은 향들을 일부러 집어넣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주 인공적인 걸로. 네, 인공적인 걸로. 그래서 별로 좋지 않은, 그래서 너무 저가인 것들은 10,000원 이하 뭐 이런 것들은 좀 그런 인공적으로 향을 낸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정말 그 향을 천연으로 내려면은 통도 좋은 걸 써야 되고. 맞아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과정들이 굉장히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 포도도 또 단일 품종으로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면 고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가 와인들은 보통 그냥 좀 저가의 포도 원재료를 사다가 그것도 뭐 오크통 이런 게 아니고 스텐통 같은 데다 발효를 시킨다든가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좀 다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양한 시도들을 하면서 좋은 맛을 내는 와인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다 가격이 높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가격이 낮다고 뭐 좋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나치게 싼 것들은 좀 경계해야 된다. 하긴 이게 환차 때문에 또 칠레랑 우리 FTA 하고 나서 와인 가격 뚝 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칠레 네. 와인 들어올 때. 그런 경우는 저가를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내려온 저가에서는 이 만드는 과정에서 네. 그 정성을 들였던 원래대로의 와인 과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지만 그 소비자들이 그걸 원하니까 인공적으로 집어넣는. 넣어서. 그러니까 그냥 아닌 것까지는 오히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네. 거기에 인공적으로 척하는 그런 향을 음식들은 넣으면서 그렇게 가짜의 맛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흔적들이 좀 있으면 우리 몸에 좋을 리가 없는 거죠. 네. 항상 선생님 기후미식회에서 항상 강조하셨던 거. 네, 그쵸? 자연스러움. 무언가를 첨가했을 때 그 성분이 꼭 좋을 수가 없다. 그래서 보면 포도가 이제 사람은 많이 먹으면 건강하다. 우리가 지금 오래 살려면 항산화 물질도 많고 포도를 잘 먹자 했는데 강아지 예전에 반려견 전문가분이 나와서 얘기를 하시다가 강아지는 사료를 먹여야 된다. 그러다가 포도는 정말 먹으면 안 된다. 강아지 신장을 손상시킨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사람은 강아지보다 훨씬 크니까 위험한 양이 다르긴 하겠지만 사람도 그럼 이렇게 포도를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체질에 따라서? 제가 본 적은 없는데 네. 그 자료들을 찾아보면 포도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조심해야 되죠. 그리고 강아지 같은 경우 개는 그 주석산이라고 하는 네. 그 성분이 신장을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포도 안에 있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급성 신부전증을 일으켜요. 근데 개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또. 그래서 사람마다 몸이 다 다른 것처럼 모든 그 동물들은 다 그런 것 같고 좀 먹어보고 자기한테 맞으면 아무 탈이 없으면 계속 먹는 거고 그래서 늘 음식을 먹을 때는 그 음식이 나와 잘 맞는지를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조건 막 먹거나 네. 남이 먹지 말라면 안 먹거나 그런 게 맞아요. 아니라 네. 오늘 여름철 대표 과일인 포도에 대한 이야기 백남정 선생님께 들어봤는데요. 2242님 새싹 문자 이런 문자 주셨네요. 선생님 포도씨를 모아서
기름을 짜도 기름이 나올까요? 포도씨유 팔던데 이건 포도씨로 짜서 만드는 거죠?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네, 맞긴 하지만 우리가 기름은 두 종류, 그러니까 어떻게 만드는지 방법에 따라 두 종류가 있습니다. 네. 압착유와 정제유. 아, 근데 우리가 보통 포도씨유 하는 것들은 다 정제유에 해당돼서 압착일 것 같은데. 네, 아니구나. 아닙니다. 정제유여서 네. 그 화학적인 그 기술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집에서 짜긴 좀 어렵습니다. 포도씨유. 네, 맞습니다. 네. 포도씨에 그 지방 성분이 좀 있는 거는 맞지만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올리브를 엑스트라 버진과 그냥 올리브유를 구분하는 게 엑스트라 버진이 압착유예요. 그리고 엑스트라 버진이 아닌 그냥 우리가 올리브유라고 부르는 것들은 정제유입니다. 정제유고. 네. 들기름도 그래서 생 들기름 압착한 거는 비싸게 받더라고요. 방앗간 가니까. 들기름, 참기름은 다 압착유입니다. 압착유. 네, 화학적인 작용을 거치지 않아요. 근데 생들기름이라는 건 그 압착하기 전에 기름으로 짜기 전에 많이 볶으면 고소하고 기름 양도 많아져요. 근데 안 볶으면 그 어떤 맛이라 그러죠? 그 밭에서 나는 그 초록색 풀의 맛 이런 것들이 조금 나면서 양도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비싼 거죠. 아, 그렇다고 합니다. 이이사이님, 우리가 포도씨를 모아도 기름을 짜기에는 좀 역부족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건강한 식생활, 식습관에 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저희가 백남정 선생님께 또 여쭤볼 테니까 문자나 밴드에 남겨주세요. 선생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모두들 여름 건강하게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